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대표값이랑 산포도 요거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 나갈게요. 대표값은 태규야 세 가지 종류가 있지, 그지? 뭐가 있다? 아이고,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을 때는 언제? 차이가 클 때.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 그때는 중앙값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최빈값만 갖는 특징 두 가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어? 나올 수도 있다. 또 있어요? 네. 최빈값밖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평균이나 중앙값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 수가 안 나오고. 그렇지. 수가 아닌 다른 별량들을 조사했을 때,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이런 거 조사했을 때, 그때는 최빈값 밖에 쓸 수 없죠. 자, 대표값은 뭐 그 정도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산포도로 넘어가서, 다유나 산포도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다. 근데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뭐 한 거니까?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편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분산인데 분산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식이 뭐예요? 분산은 뭐다?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그러면은 지우야 편차는 또 뭐다? 그렇지. 별량 빼기 평균인데 이 편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지, 지우야? 네. 뭘까? 제곱했을 때요. 제곱해서 더했을 때요. 그럼 분산이 맨날 0이겠네요? 아니 제곱해서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죠? 야, 너 상식적으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0 되려면 제곱하는 순간 다 양수로 바뀌는데 어떻게 0이 돼? 아, 그렇네요. 제곱을 하고 더하면 안 되지. 응, 응, 그냥 다 더한 게 0이다. 이게 성질이고 분산을 구할 때 이제 제곱해서 더하는 거지. 네. 맞죠? 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다 보면은 성규야 가끔 고르다라는 표현 나오죠? 고르다 하면 뭐였지? 그렇죠.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그러니까 산포도가 작을수록 고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이게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 쓴다라고 알려줬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분산과 평균과 분산의 1차 변환이 평균과 분산의 1차 변환이 일어났을 때 특징인데 만약에 뭐 A, B, C라는 별량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A, B, C라는 별량들을 전부 다 무슨 3A 플러스 1, 뭐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이렇게 변환했을 때 이런 문제 있었죠. 그때 건민아 평균은 무엇과 무엇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요? 예를 들어 이 별량들을 이렇게 바꿨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원래 M이었어.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곱해진 숫자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 그랬죠. 평균은 그대로. 그런데 분산은 그렇지 않죠. 분산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하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한다는 건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기 때문에 퍼져 있는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죠. 더하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신 곱하기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제곱배만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의 분산이 S였다면 얘네들의 분산은 뭐다? 9S라고 대답해줘. 9S 그치? 3배 됐잖아. 곱하기 3을 한 거니까 3의 제곱배, 9배만큼 분산이 늘어난다. 요런 내용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은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도 얘기했었지. 다이나. 네? 분산은 이걸로 구하지만 네. 분산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알아놓으면 좋다 그랬죠?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 바뀌었다. 제곱의 평균
그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거였죠. 끝났어? 여기 위에 꺼내놨었잖아.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였어. 만약에 A, B, C라는 별량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이란 각각의 별량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한 게 평균의 제곱이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버리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특정한 문제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쓰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얘도 알아놓으면 좋아. 여기까지가 지난 단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쪽에 가면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인데 자,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산점도라는 건 두 별량 x, y의 순서상을 우리가 원래 막 함수 같은 거 할 때는 그 좌표 평면에다가 뭘 그리죠? 서진아, 함수 할 때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뭘 그리죠? 함수에 뭘 그려? 그 선을 뭐라 그래? 함수할 때 대각선을 그린다고요? 함수할 때는 이런 걸 그리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가 다 선으로 이어지잖아. 그치? 뭐 네 말도 맞아. 선은 선이니까.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는 산점도 그랬잖아. 산점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을 긋지 않고 뭘 찍어본다? 점을 찍어본다. 그치? 순서상 좌표 평면에서 점을 따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그 찍혀있는 점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점을 찍어봤는데 점들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지는 방향으로 점이 따다다다 찍혔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찍혔을 때, 요런 방향으로 찍혔을 때 우리는 그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x와 y 사이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양의 상관관계. 왜 여기다가 양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태규야? 그러면 이건 음수인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가는 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 왜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중1 때, 중2 때 1차 함수 배우면서 기울기 배웠지, 태규야. 기울기. 우리가 그래프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방향으로 향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잖아. 그치? 이 양이라는 게 뭐냐면 x값이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걸 양이라 그러잖아. 그럼 지금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지는 관계거든. 그래서 양의 방향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고, 얘는 거꾸로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음인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고, 근데 상관관계도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라도 지금 얘처럼 그래프가 아주 요 선에 밀집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얇게 배치되는 경우, 요때는 상관관계가 어떻다라고 말해?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그죠? 야, 너네는 붙어있으면 안 되겠어. 요준이 옆으로 세 걸음. 아, 책상을 돌려줘. 점점 뻔뻔해져, 효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쪽에 있는 요런 점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든 요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문제로 가서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직접 한번 산점도를 그려봐라 그랬지. 건민아, 태규랑 효준이 중에 한 명 골라봐. 누구 고를래? 빨리 골라. 태규! 자, 태규 들어오고 건민이 나가세요. 빨리 봐. 태규 들어오고 건민이 나가라고. 건민이가 졸아가지고. 아, 또 너야. 자, 여기다 한번 찍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점의 좌표로 말하면, 희주야, 이거는 몇 컴마 몇이라고 봐주면 될까? 그렇죠. 지금
과학 점수가 x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과학 점수. 그다음에 수학 점수가 y축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60, 60에 찍히겠죠. 60, 60. 60, 60 여기네요. 그쵸? 그다음에 선규야, B라는 학생은 몇 컴마 몇? 80, 70 여기 찍힐 거고. 진아야, C는 90, 70 여기 찍힐 거고. 그다음에 서연아, D는 90, 80 여기 찍히고. 그다음에 다윤아, E는 100, 100 여기 찍히죠? 이런 식으로 3점도가 찍힙니다. 그러면 점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3점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도 개념이네요. 그죠? 이 3점도를 보면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한번 골라보자. 누가 고를까? 지우가 골라보자. 여기서 양의 상관관계 골라봐. 니은, 리을 이렇게 두 개고. 다이나, 가장 약한 음의 상관관계. 기억이죠.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억과 비을인데 기억이 더 뚱뚱하죠. 퍼져 있죠, 점들이. 그러면 약한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효준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 디귿, 미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럼 이제 이런 산점도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산점도를 주고 이 산점도에서 이제 자료들을 해석하는 건데, 자, 자료들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보는 게 좋아요. 1번 질문을 보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선을 두 개 그어보자. 수학 점수가 80점인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 수학 점수가 80점인 라인. 지은아, 수학 점수가 80점인 라인을 그으려면 가로로 그어야 될까요? 세로로 그어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가 수학이 80점인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선보다 왼쪽은 수학 점수가 80보다 어떤 애들? 작은, 낮은 애들이고 오른쪽이 수학 점수가 80보다 높은 애들이죠. 그러면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선을 포함해서 이 선부터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맞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로 80점 라인을 그어볼게요. 희주야, 영어가 80점 라인이면은 세로로 그어야 돼? 가로로 그어야 돼? 가로로 여기 80 라인에 이렇게 그어야 되겠고, 이번에는 희주야, 이 라인보다 아래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이 선은 포함할까요? 말까요?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규야, 이 가로선보다 세로선보다 오른쪽이고 가로선보다 위에 있고 경계선을 포함한다. 이걸 모두 만족하는 점들이 몇 개 보여요? 이렇게 세 개? 응? 맞아요? 내가 경계선 포함한다는 얘기를 3번 했어 지금. 얘도 해야지. 얘도 합격시켜줘야지. 딱 80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4개의 점만이 수학과 영어 모두 다 80점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4명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겁니다. 수학, 영어가 똑같은 애들을 찾으려면 어떤 선을 그어놓으면 좋을까? 그치. y는 x라는 선을 그어놓으면 되죠. 그치? 아까 서진이가 얘기했던 무슨 선? 대각선 느낌으로 여기서 쫙 이렇게 딱 그어주면은 요게 바로 y는 x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과 영어가 똑같은, 그치? 수학과 영어가 똑같은 애들이다. 그치? 그래서 수학 점수와 영어 성적이 똑같은 애들이 지금 딱 요 선에 걸쳐 있는 애들이니까 5명이 있어요. 5명. 근데 이 선을 그어놓으면 좋은 점이 또 있어. 요 선을 딱 그어놨을 때 물론 영어 수학 점수 똑같은 애들도 바로 볼 수 있지만, 자, 요 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 있죠. 요 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 축보다 영어 축에 가깝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요 4명 있죠. 얘네들은 수학 축보다 영어 축에 더 가까워. 영어 축에 더 가깝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수학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더 높은 애들.
그치?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은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높은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 있죠. 밑에 있는 애들 여기 아래쪽에 찍혀있는 애들. 얘네들은 다이나 어떤 축에 더 가까워? 수학 축에 더 가깝죠? 그럼 수학 점수가 더 어떻다? 수학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수학 축에 더 가까우면 아 수학을 더 좋아하는 애들, 수학을 잘하는 애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y는 x 딱 그어놓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이 수학 성적이 영어보다 높은 애들이 몇 퍼센트냐를 물어봤잖아. 일단 몇 명이야, 태규야? 수학이 더 점수가 높은 애들 6명이지. 그럼 전체가 15명이죠. 15명 중에서 6명이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15분의 6? 그렇지요. 그죠? 전체 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학생 수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가 되는 거니까. 몇 퍼센트야 이거? 그렇죠. 4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선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겠다. 요 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 문제 1번이 되게 중요한 유형이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 필수 문제 2번은 어떤 상식의 수준이죠, 상식. 자,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에어컨 사용 시간도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기온과 에어컨 사용 시간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죠. 그러므로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고르면 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준아? 기억밖에 없죠, 기억밖에.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방금 앞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절히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들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98페이지에 1번 문제 쭉 풀어봐. 자, 한번 해볼까요? 면접 점수가 서류 점수보다 높은 지원자. 성규야 몇 명? 6명. 그치, 6명. 그 다음에 면접 서류 모두 다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 3명이죠. 요 끝머리에 3명. 그럼 얘네가 전체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퍼센트?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 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지? 자, 서류 점수 70이면 요건데 요거 미만이니까 요렇게 6명인데 그 6명의 무슨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 면접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했죠? 그럼 요 6명의 면접 점수를 다 불러줄래? 50, 60, 60, 70, 80, 100 맞죠? 이렇게 6개가 이 6명의 면접 점수죠. 그럼 이 6개 가지고 평균 구하면 얼마 나와? 70 나와요. 70? 70 맞니? 맞죠? 네, 70. 그래서 6명 15% 70 이렇게가 답입니다. 다 맞았나요? 지은이 다 맞았니? 뭐 틀렸니? 3번?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지우야, 다이나. 자, 밑으로 내려가서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1차, 2차 두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다인이가 한번 해볼게.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합이 16점 그랬죠? 자, 봐봐. 요 내용은 이제 처음 나왔어. 합이 16점인 애들을 찾으려면은 이거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풀면 편할까, 다이나? 아까 뭐 1차, 2차 중에 1차가 더 높다 혹은 2차가 더 높다 이럴 때는 요런 선을 그어놓고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1차, 2차의 점수의 합이 16점 이런 애들 찾고 싶지? 그러면 그런 점수를 한번 불러봐. 합이 16이 되는 예를 들면 1차에서 6점이었어. 1차에서 6점이면 2차에서는 몇 점 받아야 돼요? 10점 받아야 되지. 가상의 점을 찍어볼게. 1차에서 7점이면 2차에서 몇 점 받아야 16점이 돼? 9점. 그럼 7,9. 1차에서 8점이면 2차에서는 몇 점? 8점. 이게 느낌이 오죠, 그죠?
합이 16점이 되는 합이 16점이 되는 점이면은 요런 느낌으로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풀 때 선을 요렇게 그어놓고 푸는 겁니다. 요렇게 그어놓고 요렇게 딱 그으면 이 선에 있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 2차 점수의 합이 16점 요런 애들이 지금 요 라인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요 라인보다 효준아 더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요 라인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 합이 16점보다 그렇죠. 1, 2차 점수의 합이 16점을 넘는 애들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라인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합이 16점이 안 되는 애들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프 선을 그어놓고서 풀면 쉬워요. 그러면은 16점 이상인 애들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경계선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서진아 몇 명? 6명. 그 다음에 자 2번 질문은 1차, 2차의 점수의 차가 2점이에요. 차가 2점. 자 진아야, 아까 전에 우리가 선을 요렇게 그으면 이게 어떤 선이라 그랬지? X 그치? 1차와 2차 점수가 어떤 애들? 같은 애들이지. 그러면 이 선은 어떤 선일까? 이 선? 2차 점수가 1점도 그쵸? 2차 시험 점수가 1차 시험보다 1점 높은 애들이죠. 그지? 그러면 요 선은? 2점 1차 점수가 2점 맞아. 이거는 1차 시험 쪽에 더 가까우니까 1차 시험 점수가 2차보다 1점 더 높은 애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선규야, 요 선은 뭐야? 요 선? 몇 차가? 2차, 1차. 어? 2차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1차가 더 높은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해봐. 초록색 선은 어떤 애들이다? 1차 시험 점수가 2차 시험보다 2점 높은 애들. 맞아? 여기다 긋는다면, 요렇게 긋는다면 2차 시험 점수가 1차 시험보다 2점 높은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1차, 2차의 점수의 차가 2점인 애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1차가 높든 2차가 높든 아무튼 2점 차이 난 애들. 그러면 지금 그어놓은 선들 중에 초록색으로 그어놓은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이 해당이 되겠죠. 희주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여기 초록색 라인에 있는 점들을 다 세면 되는 거니까. 건민아 몇 명? 2점 이상인 애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2점 이상인 애들이면은 요 라인에 있는 애들에다가 추가로 누구까지? 이 라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있죠. 그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놈들과 요 놈들까지가 전부 다 2차 점수가 2점 이상 차이 나는 애들이에요.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선들을 적절히 활용해 줘야지 잘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선을 긋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선을 긋고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뭐 99쪽, 100쪽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요. 101쪽에 유제 1번과 유제 2번만 풀고 요 책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자, 유제 1번을 보면 산점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산점도를 딱 봤을 때 지우야, 게임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그치?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들 그랬으니까 서연아, 가로선을 그어야 돼? 세로선을 그어야 돼? 가로선. 그치? 수면 시간이 7지점에다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이 가로선보다 위에를 볼까요?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봐야 되겠지.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겠죠. 그럼 점이 몇 개 보이니 서연아? 4개 보이지. 자, 그 4명의 게임 시간의 평균이에요. 게임 시간의 평균. 그러면 서연이가 저 4명의 게임 시간을 하나씩 말해줄래?
그렇죠. 2시간 30분 2.5. 그 다음에 3.5 44. 그치? 그럼 이 4개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말이니까 이거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럼 태규 얼마야? 응? 아. 2분의 7. 그쵸? 2분의 7이라고 써도 되고 3.5라고 써도 되고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2번 자 여기 2번 풀고 요 책 진도는 마칠게요. 민훈의 반 학생의 20명의 사회 성적과 국어 성적에 대한 산점도이다. 평균 두 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상위 30% 이내에 든대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제일 잘한 애가 두 과목 합쳐서 제일 잘한 애가 누군지 바로 보이죠? 누구겠니?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 아닐까? 그지? 얘가 1등인 건 다 알겠어. 얘가 1등인 건 다 알겠어. 그럼 2등은 누구야? 2등. 이 등은 누구죠? 요 녀석의 바로 아래에 있는 얘가 2등 아닌가? 서연아 얘가 2등인 거 알겠니? 그 다음에 3등이 두 과목을 합쳤을 때 두 과목 평균으로 봤을 때 3등에 해당되는 애가 희주야 몇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그 세 명이 지금 요렇게 3명 말하는 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과목을 합친 평균 점수라고 하는 건 결국 요렇게 보면 됩니다.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그 다음으로 평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그 다음으로 평균이 높고요. 요렇게 선을 그어 나가면 이제 가장 평균이 높은 애들부터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두 과목 점수의 합의 기준이니까. 그치? 지금 우리가 6등까지 찾은 겁니다. 6명을 찾았어요. 그러면 전체 20명 중에 서진아 30%라고 하는 건 몇 명이야? 20명의 30%. 여섯 명이지. 그럼 우리 벌써 6명 다 찾았네? 그지? 지금 그어진, 지금 체크한 요 6명만 지금 보충수업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이 빨간 라인에 있는 요 1등한 친구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이죠? 사회도 100점, 국어도 100점이니까 이건 평균이 100점인 라인인 거고 그러면은 파란색 라인에 있는 친구는 사회는 100점인데 국어가 90점이었잖아. 얘는 평균이 몇 점인 거야? 평균이 95점인 거고 초록색 라인에 있는 애들은 두 과목의 합이 180이니까 평균이 몇 점인 애들이야? 90점인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까지만 지금 보충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지? 보충을 안 하려면은 평균이 최소 몇 점은 넘어야 된다? 다이나 몇 점? 5명. 응? 5명이네. 그러네. 6명이면 한 라인 더 그어야 되겠다. 그죠? 한 라인 더 그어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다이나 얘가 몇 등이야 그럼? 1, 2, 3, 4등이요. 보통 이걸 4등으로 인정해주나? 네. 3등이 3명인데? 이거 몇 번째로 잘하는데? 6번째로 그럼 6등이지 그러면. 얘는 평균이 몇 점이야 다이나? 85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친구까지만 보충을 안 하는 거니까 자 최소 몇 점은 넘어야 된다 평균이? 85점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지만 보충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였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일단 숙제는 당연히 이제 끝까지입니다. 개념책 끝까지, 유형책 끝까지고요. 유형책 문제 중에 뭐가 어려웠니? 84쪽에 두 문제요. 84쪽. 유형책 84쪽에 어떤 거요? 51, 52? 자, 51번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9번을 던진 결과
나온 눈의 수의 분산을 A라고 했을 때 9A를 구하시오 했는데 모든 눈이 적어도 한 번씩은 나왔다 그랬으니까 일단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의 최빈값은 1뿐이다 그랬잖아. 그럼 1이 최소한 3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리고 평균과 중앙값은 모두 3이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9개 중에서 중앙값이 3이 되기 위해서는 5번째 숫자가 3이어야 되잖아. 그지? 많이 지나요? 그러면 지금 2는 한 번밖에 없는 게 확실해요. 2가 만약에 2번이 되면 1, 1, 1, 2, 2가 되니까 중앙값이 2가 되잖아. 그죠? 중앙값이 3이란 얘기는 2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 1, 1, 2 여기까지는 확실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9개 중에 8개를 아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마지막 하나는 x란 말이죠. 그지?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를 x라고 했을 때 1, 1, 2, 3, 4, 5, 6 하고 x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얼마인지는 평균이 3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지. 지금 9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 구해서 3 나와야 되니까 합이 27이 나와야 되거든요. 합이 27이 나오려면 x가 얼마일까? x가 4. 그러면 자 요렇게인 겁니다. 1, 1, 1, 2, 3, 4, 4, 5, 6 이렇게 하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숫자 9개 정해졌으니까 분산 구하면 되죠. 할 수 있겠니 지나? 아니요는 뭐야? 숫자가 다 나왔는데 분산을 못 구해요는 귀찮으니까 네가 하세요 이거 아니야 지금. 계산해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160, 80, 170, 120, 220이 담긴 5개의 컵이 있는데 두 컵을 골라서 주수를 합한 후에 다시 그 두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5개의 컵에 담긴 주스의 양의 표준 편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하려면 어느 두 컵을 골라야 돼? 당연히 제일 적은 거랑 제일 많은 거 골라야 되지 않나? 그죠? B, 2가 답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퍼져 있는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제일 큰 놈이랑 제일 작은 놈을 합쳐가지고 반으로 잘라주면은 평균 근처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랑 2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또 유형책에서 어려웠던 거 뭐 있어요? 86쪽이요? 11번? 표준 편차가 루트 9.2니까 분산이 9.2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 있는데 x 플러스 y가 6 돼야 된다는 거 보이지 다윤아?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이 9.2가 나오려면은 자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요것들을 5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9.2가 돼야 되네. 9.2는 5분의 46이잖아. 이렇게 돼야 돼.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6 넘어가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개씩을 주어준 거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하면 되죠. 오케이? 또 유형책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5번이요. 15번. 자, A 자료의 중앙값이 17이고요. 두 자료를 섞은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9다. 그러면 A 자료의 중앙값이 17이 되려면 A와 B 중에 하나가 17이란 얘기죠. 그죠? A, B 중에 하나가 17. 그러면 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를 1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밑에 있는 얘도 17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섞었을 때 숫자가 이렇게 되겠네. 14가 하나 나오고 15가 나오고 12가 있고 14, 15, 12, 14, 15 그 다음에 17, 17 그 다음에 22, 23, 25 이렇게 있고 B랑 B 플러스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의 중앙값이 지금 19가 돼야 되는데 그럼 중앙값이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를 골랐을 때 19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이 17밖에 안 되니까 이 B랑 B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앙값이 19가 되려면 자 예를 들어 b랑 p 플러스 1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한번 가정해봐요. b하고 b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앙에 있는 숫자가 누가 되냐면 17하고 b가 되죠. 17하고 b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했을 때 중앙값이 19가 되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B 17하고 B가 지금 가운데 있는 두 숫자잖아. 그러면 그때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9라 그랬잖아. 그러면 17에다가 B 더해가지고 2로 나눴을 때 19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B가 몇일까? 19. 21이 돼야지. 그럼 B가 21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21이면 B 플러스 1은 당연히 2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1과 22가 요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 없죠, 요 상황은. 그죠? 그 다음에 요 길로 와서 B가 지금 21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 중앙값이 17이 나온다는 것도 이상이 없죠. 그죠? A 자료의 중앙값도 12, 15, 17, 21, 22니까 가운데 17이 있는 거 맞지? 그죠? A를 17로 가정해봤을 때 모든 상황이 다 문제없이 적용이 되니까 그지? 그러면 A는 17, B는 2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8인가 그러면? 모준들 하나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지금은 A가 17이라 가져가고 푼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17로 가정해볼까? B. B를 17로 가정하고 그죠? 요거를 또 17로 가정하면 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A, B 값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요게 하나고 밑에 하나 더 나올 거다. 그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놓고서 생각해봐. 자, 나머지 문제는 내려가서 하시고요. 숙제는 책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인가요? 어? 빨간 책도 끝까지, 초록색도 끝까지. 수고했어요.